어르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한겨울 백운고지에서 한 노인이 차가운 거절을 듣습니다. 그저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젊은 대대장의 모욕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꺼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십니까?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한겨울 백운고지의 저녁 세찬 눈보라가 산을 덮고 있습니다. 청룡특전사 정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73세 윤강철 회색 코트깃을 여미며 정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어려 있습니다. 철문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경비병 2명이 다가옵니다. 군기가 서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르신, 면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윤강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손자 얼굴만 잠깐 보고 가겠네. 윤민호 하사라고 혹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눈발이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경비병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가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내일 면회 시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윤강철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그의 코트를 휘날립니다. 눈송이들이 얼굴에 쌓여 얼어붙지만 윤강철은 여전히 정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있을 손자를 그리워하며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네.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할아버지의 모습 너머로 세월이 감출 수 없는 카리스마가 번뜩입니다. 경비병들도 모르게 느끼는 그 무언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 말입니다. 윤강철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눈보라 속으로 걸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문 안쪽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위압적인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35세 박도현 소령, 청룡특전사의 대대장입니다. 그는 윤강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경비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면회를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규정대로 거절했습니다. 박도연은 윤강철에게 다가가며 거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오셨습니까? 이곳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입니다. 면회 시간도 모르고 와서 떼를 쓰시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장교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윤강철은 잠시 멈춤합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가 다시 풀립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래, 미안하네. 규정을 몰랐어. 하지만 박도연의 무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인네,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시지 여기까지 와서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박도연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움찔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표정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젊은 장교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윤강철의 눈빛이 순간 변합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온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강철 독사였던 내가 이런 모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군기가 파닥거리고 병사들의 숨죽인 웅성거림이 들립니다. 박도연의 발걸음은 여전히 권위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규정을 방패 삼아 무지한 오만을 드러냅니다. 윤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알겠네. 그럼 이만 가겠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힘이 느껴집니다. 윤강철은 정문을 벗어나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발자국마다 눈이 푹푹 빠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갑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겹겹이 들리는 과거의 총성,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잔향처럼 울려 퍼집니다. 진호야.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들 윤진호 특전사 중위로 복무하다 순직한 그의 아들 말입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윤강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그리고 홀로 남겨진 손자에 대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손자 윤민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자가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오래된 전화번호가 적힌 페이지를 펼치고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서재훈. 그의 옛 제자 지금은 청룡특전사의 사령관이 된 그 사람의 번호입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와 수첩의 페이지를 휘날립니다. 윤강철은 수첩을 꼭 쥐며 눈을 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젊은 시절 그가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권위도 명예도 모두 뒤로 한 채 가족만을 생각하는 노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손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할까요? 윤강철의 손이 천천히 휴대폰으로 향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윤강철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춥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망설임이 그를 지배합니다. 정말 이 전화를 걸어야 할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손자를 향한 그리움이 망설임을 이겨냅니다. 드디어 전화 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서재훈의 목소리입니다. 윤강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재훈아, 나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기척이 들립니다. 선배님? 정말 선배님이십니까? 서재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만에 듣는 스승의 목소리에 그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윤강철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나다. 윤강철. 서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집니다.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뭔가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윤강철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손자를 보러 왔는데 면회 시간이 지나서 거절당했다고,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재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배님을 정문에서 돌려보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격앙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윤강철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여전하구나, 재훈이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 제자의 변함없는 존경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윤강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청룡특전사 상공에 헬기가 나타납니다. 프로펌나 소리가 산울림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눈보라를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평소와 다른 상황에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헬기가 정문 근처에 강행 착륙합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눈이 사방으로 흩날리고 강렬한 조명이 주변을 환하게 비춥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서재훈 사령관이 뛰어내립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하고 다급합니다. 서재훈은 정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대 안의 간부들과 병사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립니다. 사령관님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오시다니 뭔가 큰일이 났나 싶습니다. 박도현 소령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굳어버립니다. 정문 앞에 도착한 서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경비병들에게 묻습니다. 노인분이 오시지 않았나? 1시간 전쯤에 면회 요청을 하신 분 말이야. 경비병들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네. 돌아가셨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나서. 서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선배님을 눈보라 속에 2시간이나 세워두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습니다.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습니다. 사령관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서재훈은 대답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시 헬기를 향해 뛰어가며 조종사에게 소리칩니다. 정문 밖 도로를 따라 찾아보자. 눈보라 때문에 멀리 못 가셨을 거야. 헬기가 다시 이륙하고 서치라이트가 눈길을 비춥니다. 부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노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눈길을 비추자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윤강철,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정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눈이 덮인 회색 코트가 바람에 휘날리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재훈이 헬기에서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윤강철은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짓습니다. 재훈아, 오랜만이구나. 마치 일상적인 인사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서재훈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외투를 벗어 스승에게 덮어줍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하지만 윤강철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괜찮다.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박도연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령관님, 그분이 혹시? 서재훈이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윤강철 선배님이시다. 청룡특전사의 창설자. 박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전설로만 듣던 그분이 바로 자신이 모욕한 노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강철은 박도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규정은 지켜야지. 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잃으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박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정적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소식이 부대 안으로 퍼져나가자 훈련장에서 한 젊은 하사가 뛰어옵니다. 윤민호, 바로 윤강철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설산에 울려 퍼지며 할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윤강철은 손자를 꼭 안으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이 광경을 보며 놀라워합니다. 그들이 매일 받는 훈련의 기초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민호 하사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서재훈이 병사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매일 하는 훈련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윤강철은 부드럽게 손을 들어 담례하며 말합니다. 고생 많다, 젊은이들.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네. 윤민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윤강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훌륭한 군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단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던 구령 소리가 멈추고 모든 병사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들의 함성이 눈발 속에서 울려 퍼지고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함께 나눕니다. 박도현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윤강철은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하지만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것,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입니다. 사령관 집무실, 따뜻한 차 한 잔이 김을 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윤강철과 서재훈이 마주 앉아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히터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서재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윤강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너도 이제 사령관이 되었고. 그들의 대화에는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정이 흐릅니다. 과거의 추억들이 따뜻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서재훈이 그를 불러들이고 윤강철은 젊은 소령을 바라봅니다. 박도연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어려 있습니다. 선배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윤강철은 일어나서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젊은이, 규정을 지키려 한 건 잘했어. 하지만 기억해둬야 할 게 있다. 공포로 얻은 복종은 잠시지만 존경으로 얻은 신뢰는 평생 간다. 박도연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윤강철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리더는 규정만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안 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해. 그래야 진짜 강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박도연의 눈에서 깨달음의 빛이 번집니다.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귀가길 차 안에서 윤강철은 손자 윤민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창밖의 설경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차 안의 히터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윤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강철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민호야, 기억해둬라. 계급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되어야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리더십의 교훈입니다. 차는 눈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 하루 한 노인의 손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모든 이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